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기사 필기 12번째 시간입니다. 파트로는 세 번째 파트 색채 체계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제 표준색, 표색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종류에 대해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 표준색, 자, 체계라는 것은 바로 표준을 이야기한다. 자,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건데 왜 표준을 정해야 된다? 쉽게 소통하려고, 그죠? 그래서 표준에 대한 체계를 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표색계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해야 되고, 하나는 물체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빛의 색은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혼색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체 색은 뭐라고 합니까? 현색계 그러죠. 그리고 반직계 뭐 이런. 그거 아니죠. 예. 혼색계와 현색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 혼색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혼색계의 대표적인 표색계는 CI 표준 표색계와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현색계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먼셀 표색계, 스웨덴에서 개발한 NCS 표색계, 일본에서 만든 PCCS 표색계, 독일의 디아인 표색계, 이런 거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혼색계, CI와 오스트발트인데, 일단 오스트발트는요, 기본적으로 현색계의 특징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혼색계의 가장 대표 그룹은 뭐다 그러면 바로 이 CI 표준 표색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CI라는 것은 뭐냐? 국제조명위원회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엔 오늘은 요 빛, 혼색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색채 체계 파트가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이잖아, 그죠? 그래서 외울 게 많고 또 종류가 많다 보니까 구분해서 알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지. 그 내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들을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뭐 방법은 없어요. 듣고 암기하고 또 문제를 풀어보면서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채 체계 파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필기로서 끝내는 분이 아니고요. 이후에 여러분이 만약 저랑 실기를 준비하시게 되면 그때 많이 사용되는 내용들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뭐 제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도 쓰고 뭐 시각도 쓰고 해봤지만 필기 내용이 실제로 실기에 이렇게 많이 적용되는 그런 그 필기 분야는 이 컬러가 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하실 때 단순히 암기 과목으로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실기까지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기와 연결된다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혼색계의 대표적인 CI 표준 표색계 또는 그냥 표색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CI, 그럼 CI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교재에도 나오지만 국제조명위원회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커미션 인터내셔널드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자는요, 이건 프랑스어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제가 프랑스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드르. 제가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전공했었군요. 전공이 아니죠. 뭐라 하지? 이거 복수 과목? 뭐 교양 과목? 하여튼. 그래서 드르 에클레이레지? 에클레이라지? 모르겠어요. 봉주르 마담, 뭐 주베벤 메르스 뭐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ICI라고 하기도 합니다. ICI, International Commission Illumination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렇게 쓰는데 말 그대로 국제적인 조명위원회니까 영국에서는 그렇게 쓰지만 전체에서는 이렇게 CIE 조명위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국제조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그럼 기본적으로 조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명, 즉 빛에 관련해서, 빛과 조명에 관련해서 표준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국제적인 그런 어떤 합의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그런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좀 서로 이렇게 기준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그런 국제적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빛과 조명에 관련해서
어떤 규칙과 표준을 정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그런 게 필요한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는 국제적인 교류가 요즘 되게 많아지고 있죠.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들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쓰던 거를 남은 걸 수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수출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둘 다 되면 좋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쓰던 거 남는 거 파는 게 훨씬 더 유익이겠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빛과 조명에 관련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동일한 규격으로 동일한 규칙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게 피차 어때요? 유익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어떤 규칙과 표준을 만드는 그런 조직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런 요구에 의해서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의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국제적 기구가 어디다? 그러면 국제조명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3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국제조명위원회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빛의 색이죠. 빛의 색에 관련한 표준. 자, 이건 우리는 뭐예요? 갑법혼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혼색 또는 색광혼합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빛의 혼색의 3원색이 뭐예요? RGB라는 세 가지 이 빛의 3원색.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표준을 정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요 혼색계, 즉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만들어진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X, Y, Z 표색계, 두 번째는 Y, X, Y 표색계, 세 번째는 L, A, B 표색계, 네 번째는 L, U, V 표색계, 다섯 번째는 L, C, H 표색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뭐 어차피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5가지 기준으로 선생님이 요거 CI 표준 표색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5개는 다 누가 만든 거냐? 그럼 이 CI 표준 표색계에서 만든 표준입니다. 표준. 자, 그래서 먼저 최초의 우리 표준은 이제 바로 이 XYZ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XYZ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시감각, 그죠? 색을 지각하는 기본적인 색상이죠. 색상을 지각하는 기본적인 우리 시세포가 누구죠? 추상체죠. 추상체, 그죠? 추상체는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의 색. 그래서 장파장, 중파장, 당파장 각각의 색을 지각하는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그 세포들의 감도가 조절돼서 얘랑 이렇게 어때요? 감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지각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XYZ는 말 그대로 X라는 것은 레드, Y는 G, B는 Z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 빛의 감도를 X, Y, Z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이렇게 조절해서 색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그 색을 감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럼 왜 만들었을까, 이거를? 왜냐 그러면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공유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전 시간에 표준색을 만드는 이후 저장하고 전달하고 재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었죠. 완전히 똑같이는 할 수는 없지만 오차와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떠한 규칙이라는 것을, 규칙을 정하게 되는데,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케팅 배울 때도 비유했지만 수치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수치화라는 건 뭐냐? 수치화라는 건 뭐예요? 척도죠, 척도. 수치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색에 대해서 어떠한 그 척도, 뭐 함수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수치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등간격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어떤 간격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수치를 부여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규칙을 만들고 비교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혼색계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랬었죠? 네, 측색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측색기도 이제 배우겠지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광식, 하나는 필터식. 근데 좀 더 정교하게 다양한 광원에서 색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측색기가
분광식 측색기입니다. 분광식 아셨죠? 그래서 그 측색기를 활용해서 각각의 색들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색계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지만 뭐가 필요하다? 측색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XYZ라는 이 표색계를 처음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표준을 만들기 참 어렵습니다. 빛이라는 걸 우리 육안으로 뭐 사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뭐 빛의 색뿐만 아니라 그냥 현색계도 마찬가지예요. 색은요 상당히 상대적이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다르게 인식되거나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빨강을 보는데도 그 빨강을 보는 그때의 어떤 조명 상태라든가 또는 빨강을 볼 때의 심리 상태라든가 또는 빨강을 구현하는 재료가 어떤 것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색이 달라질 수가 있고 보는 사람이 다르게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색을 사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표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표준을 정할 때 물론 근거된 논문이나 학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표준 관축자라는 거와 표준 광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규칙과 표준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표준 관찰자라는 게 뭐냐면 관찰하는 사람이 어떤 정해진 규칙에서 어떤 걸 관찰해야 되는데 보통 과거에는 관찰하는 시야 각도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색을 관찰하는 시야 각도를 2도로 정했었어요. 그 2도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저 시세포 얘기했었죠. 우리 눈에 대한 구조를 배울 때 빛이 눈에 어디 황반 그죠? 중심화 그곳에 빛이 들어가서 가장 선명한 상을 볼 수 있고 그곳에 가장 추상체들이 많이 모여 있다. 바로 그 추상체가 가장 많이 보여 있는 각도가 10도입니다. 10도. 그래서 예전에는 관찰 시야를 2도로 한 그것을 우리는 그 표준 관찰로 자의 그 표준 시야로 했었는데 1963년 이후에는 또 그 시야각을 10도까지 늘려서 지금은 이제 뭐 2도도 쓰고 10도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XYZ 표준은 우리의 그 갑법 혼색을 활용해서 만든 그 표색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XYZ 표색계라는 것의 좀 단점은 뭐냐 그러면 좀 플러스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개념이 없고 그냥 플러스의 개념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색채의 느낌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로서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CI에서 만든 게 바로 YXY라는 표색계입니다. 자, 이 YXY에서 Y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Y는요 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도, 밝기 또는 반사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사율. 자, 그리고 X와 Y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색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색도. 색도라는 건 뭐냐? 명도 뺀 나머지를 색도라고 합니다. 명도와 채도는 뭐라 그러죠? 색조라고 하죠. 그죠? 명도와 채도는 색조. 그리고 그러면 명도 뺀 나머지가 뭐 있어요? 색상과 채도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색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X축과 Y축. 자, 이렇게 했을 때 X축과 Y축이라는 색도 좌표를 만든 다음에 이 공간 안에다가 이제 측색기, 우리 분광식 측색기를 가지고 각각 색상의 그 분광 반사율이라든가 이런 걸 측색을 합니다. 측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 색의 그 색값들을 여기다 쫙 표시를 해보게 되면 요 안에 그 각 색마다의 좌표 점이 생깁니다. 그 점을 연결해서 만들게 되면 이걸 우리는 색도를 나타내는 색도도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색도도. 자, 우리 이제 표준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현색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세 가지 속성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 왜? 그래야 우리가 소통할 수 있죠. 표기법이 있고요. 표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색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색입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육안으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색표집이나 현색계에서 색입체 같은 게 있다면 어디에서는 이 빛의 혼색에서는 색도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색도도. 그래서 YXY라는 이 표색계를 가지고 만든 하나의 색입체 같은 현색계의 색입체 같은 어떤 그 이미지를 우리는 색도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색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도도 안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기본적인 모든 색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교재에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색도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배우겠지만 가뭇 그럽니다. 색 영역.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색의 영역을 표시하는 건데 우리가 RGB라는 기본적인 색광 혼합과 CMYK라는 색료 혼합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 둘 다 색을 어떤 이제 구현해내잖아요. 그죠? 색을 막 나타낼 때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누가 더 많을까요? 빛의 색일까요? 물체 색일까요? 예, 빛의 색입니다. 빛의 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의 어떠한 표시 가능한 영역을 표시 가능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색 영역 또는 가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도도 안에는 이 RGB, CMYK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인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색들이 이 안에서 모두 다 거의 구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다 표시가 가능하죠. 그리고 요 색도도에 있는 이 그림의 모양은 말구평. 우리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말구 이렇게 생긴 말구평의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 색도도를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YXY라는 이 표색계를 가지고 만든 현색계의 색입체 같은 애를 우리 뭐라고 한다? 색도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색도도는 뭐다? 색상과 채도를 표시한 것이. 여기가 무슨 축? X축. 여기는 무슨 축? Y축. 이렇게 됩니다. Y는 뭘 나타내는 거다? 명도, 밝기. 뭐다? 반사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색계를 기준으로 만든 색도도. 자, 이 색도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여기다가 요렇게 십자가를 하나 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헤링의 사원색성에서 반대되는 게 뭐라고요? 노파, 그다음 뭐예요? 빨라. 이런 식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요 라인의 여기를 우리 노랑이라고 한다면 마주보고 있는 이쪽은 뭐예요? 빨라니까 여긴 그린이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겠습니까? 빨강이겠죠? 빨강이 위치고 노파니까 여기는 뭐예요? 블루겠죠? 예.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강의하다 보면 틀려요. 그래서 틀린 걸 녹화해 놓고 나중에 업데이트 해보면 틀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가끔 혼자 이렇게 촬영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빨라니까 그린이 위치되어 있는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레드와 블루 사이가 뭐가 됩니까? P 이런 식의 요렇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스펙트럼이죠.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기본적인 스펙트럼을 갖게 됩니다. 자,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가운데 요 가운데는 백색점이라 그래가지고 딱 요 점을 하나 찍고 바깥으로 이렇게 라인을 긋거든요. 이 백색점은 뭐냐면요. 요 백색점을 해서 이렇게 선을 건 얘는 색온도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색온도. 색의 온도죠. 예, 색의 온도라는 것은 어떤 물체나 들이 갖고 있는 흑체의 그 열을 측정한 값이다. 이렇게 나중에 배울 텐데 여하튼 요 가운데 라인은 색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온도는요 점점 그 온도가 높아질수록 백색이 되어 간다는 거. 그리고 낮을수록 어떻게 해요? 빨간 쪽으로 색이 빨간색이 색온도가 낮고 파란색이 색온도가 높고 또 하얀색이 색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온도로 생각한다면 빨간색이 어때? 높잖아. 근데 색온도는 반대입니다. 아셨죠? 빨간색이 보통 측정해 보면 색온도가 낮고 그리고
왜 그래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빨간색을 막 방출하고 흡수는 파란색을 할 때 보통 빨간색이 방출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애를 측정해 보면 좀 차가운 색이니까, 그죠? 빨간색이 색 온도가 낮고 파란색이 색 온도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 요 점을 우리 C라고 표시를 하고요. 백색 점이라고 합니다. 왜? 요 주변은 흰색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나갈수록 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채도가 낮은 거고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바깥으로 나갈수록 어떻게 채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색 점이라 하고 여기에 궤적선은 색 온도를 표시하는 거고, 요 주변에 있는 색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스펙트럼. 그래서 빨강과 파랑, 빨강과 초록, 노랑과 파랑 표시하고 얘 사이에 퍼플, 이렇게 우리 색도도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하튼 YXY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색도도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색, 이 빛의 색에 대한 표색계가 있는데, 색을 측정하고 또 색을 전달하고 재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화 시켜야 되겠죠. 그죠? 척도화 시켜야 되는데, 그거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얘네 LAB입니다. 색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측색 방법이 뭐다? 그러면 LAB라는 거예요. LAB. 자, 이 LAB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L은 뭘 나타내는 거냐 하면 마찬가지로 명도를 나타냅니다. 밝기, brightness. 자, A는 뭘 나타내는 거냐 그러면 A는 에어플레인은 빨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에어플레인은 빨라. 그러니까 A는 레드와 그린의 색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B는 뭐야? 빌딩은 높아. 해서 노랑과 파랑의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왜요? 몰라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니죠. 헬링의 사원색설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많이 써요. 선생님이 암기하는 법을 또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AB 표색계의 L은 뭘 나타낸다? 명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A는 뭘 나타내는 것이다? 에어플레인. 비행기는 빨라. B는 빌딩은 높아. 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요.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옆으로 비행기가 휙 하고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위에는 빌딩은 높아, 에어플레인은 빨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B 플러스 쪽이고 이쪽은 B 마이너스 쪽이고 여기는 A 플러스 쪽이고 여기는 A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은 노랑, A 플러스 쪽은 빨강을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쪽은 이쪽은 내려가고 이쪽은 또 그린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실무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측색기 가지고 측정을 해주면, 물론 이 LAB를 XYZ로도 표시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서로 호환할 수가 있습니다. 또 LAB를 나중에 먼셀 표색계로도 호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각각에 따라서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 XYZ와 YXY는 사실 이게 되게 좀 난해합니다. 난해하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얼추 수치상으로 이 LAB라는 그 수치 가지고 어떤 색의 어떤 명도, 어떤 채도를 갖는지에 대한 어떤 감각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면 비슷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다르게 그 색 수치를 보고도 비슷하게 생각이 가능해져요. 딱 직관적으로. 그런데 이 XYZ와 YXY는 여러분들이 보고 이런 색이구나라고 이렇게 딱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나온 게 LAB예요. 얘네는요, 보통 우리 그 디지털 색채, 그러니까 TV라든가 이런 모니터라든가 그 TV 모니터라든가 갑법 혼색 이런 거에서 설명할 때나 사용하지,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기 좀 난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나온 게 LAB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L을 이제 수치를 보게 되면 L이 40.58, A가 마이너스 20.30, B가 40.2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측색기를 측색하게 되면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명도는 좀 낮구나. A가 마이너스 쪽이니까 약간 그린 쪽이고 B는
플러스 쪽이니까 이쪽이구나. 그렇다면은 그린과 옐로 사이에 색이겠구나. G거나 GY거나 Y거나 뭐 이런 식으로 유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이 수치와 다른 수치, 그러니까 비교하고 싶은 또 색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비교하고 싶은 색 측정하고 그 다음에 색 측정해서 이 색 나온 값을 가지고 서로 뭐 하면 돼요? 빼주면 되겠죠. 그죠? 빼주면 그게 색차 값이 되겠죠. 그래서 색차, 색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보통 이 산업 분야에서라든가 대부분 많은 측색기를 측정해서 나오는 수치 표현하는 표색계는 뭐다? LA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색차를 구하느냐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A라는 색과 B라는 색이 있거든요. 그러면 LAB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럼 봐봐. 그냥 소수점 없이 해볼게요. 얘는 30, 얘는 32, 얘는 4, 얘는 3, 얘는 2, 얘는 0 이렇게 되게 되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네 둘이를 뺍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죠? 2, 얘는 1, 얘는 2 이렇게 나오겠죠? 이 앞에 마이너스는 필요 없어요. 절대값. 거리만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2, 1, 2가 나오잖아요. 그럼 각각마다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은 4,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얘네를 합칩니다. 그럼 얼마야? 9가 되죠. 그래서 걔를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3 해서 오차가 얼마? 3 정도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색차값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자, L 같은 경우는 뭐예요? L도 L 보시면은 델타 E AB 스타 우리 이렇게 LAB 사이에 이렇게 별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린 어떻게 발음합니까? 스타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 스타, A 스타, B 스타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길잖아. 그러니까 LAB 표색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L 스타, A 스타, B 스타 표색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쉽게 우리는 그냥 LAB 이렇게 얘기하죠. 얘네들은 뭐냐 그러면 얘와 얘의 색차 값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네의 색차 그죠? 델타 L 델타란 말 차를 나타내는 거야. L 스타의 제곱의 플러스에 요거 뭐예요? 델타 A 스타의 제곱 플러스에 뭐예요? B 델타 B 스타 제곱에 뭐예요?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죠? 근데 루트라는 것은 뭐와 같은 거다? 전체의 2분의 1이라는 표시와도 같은 거죠. 우리 여러분 루트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이거 반이잖아. 2분의 1이잖아. 4의 4 루트는 뭐? 2죠? 루트 2의 그 뭐예요? 1.4, 1, 4, 2, 1 왔네, 둘일세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이거의 반, 2분의 1이 루트잖아. 루트 3이 뭐야? 한치, 세, 두고, 오고 이렇게 1치, 3이 막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 선생님 수학을 좀 했었거든요. 잘한 건 아니었고 수학이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왔네 둘일세 한치 세 두고 오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이게 루트는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라는 것은 차야, 차. 그래서 L, E, A, B 스타는 뭐냐? 얘네 둘의 차가 뭐냐? 공식은 델타 L 스타는 뭐예요? L의 차의 제곱, A 스타는 이거 두 개의 차의 제곱, 얘의 제곱.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루트를 씌우거나 또는 얘네들에 대해서 얼마? 2분의 1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표준을 정하는 곳이 어디다? KSA입니다. KSA 0064에 가게 되면 그 색에 관한 용어에 2070번에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시험 볼 때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색차 값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LAB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요 부분은 조금 이후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UV는 뭐냐 그러면 love 이렇게 외우십시오. love, LOV는 아니지만 love라고 외우십시오. L은 뭘 나타내습니까? 뭐 마찬가지로 명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U와 V는 마찬가지 얘들도 색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색도는 뭐지? 색상과 채도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LUV도 나름대로의 색도도처럼
그 색도 지수를 표해주는 색 공간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말구평이긴 한데 이렇게 꺾여져 있는 형태로 그 나타나는 색도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L은 뭐다? 명도다. UV는 뭐다? 색도를 나타낸다. 색상과 채도를 나타낸다. 자, LCH는 뭐냐? L은 명도겠죠. L은 무조건 명도입니다. C는 뭐겠어요? 크로마 뭐예요? 채도를 나타내고요. H는 뭡니까? 휴, 색상을 나타냅니다. 자, 얘는요 기본적으로 그 색의 각도를 가지고 표시를 해주는데, 자, 우리 헬링의 사원색설을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자, 빌딩은 높아, 에어플레인은 빨라, 이렇게 표시하죠. 레드를 기본적으로 0도로 놓습니다. 그러면 Y는 몇 도? 90도. G는 몇 도? 180도. 얘는 몇 도예요? 270도죠? 270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기둥 좌표를 이용해서 색상은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0도, 90도, 180도, 270도로 표시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질수록 채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채도가 작아지는, 뭐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색상은 어떻게? 이렇게 각도로 표시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표준표색계, CI 표준표색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벌써부터 멘붕 오시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봐봐, 표준색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소통해야 되니까, 그죠? 예,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얘도 멋대로 하고 나도 멋대로 하면 서로 어떻게 돼? 피해가 가겠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우리 서로 이렇게 하자라는 약속, 규칙, 법, 표준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말에도 표준이 있듯이 색에 대해서도 표준을 정해야 된다. 그게 뭐다? 표준색이다. 예. 그래서 표준색 그러면 색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빛의 색과 물체 색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빛의 색에 대한 표준, 물체 색에 대한 표준,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배운 거야? 빛의 색에 대한 표준. 빛의 색에 대한 표준의 대표는 누구다? CIE,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대부분 만들었기 때문에 국제조명위원회가 만든 CI 표준표색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CI 표준표색계는 가법 혼색, 가산호박, 색강 혼합, RGB라는 우리 시감각, 보고 느끼는 어떤 그런 빛의 시감각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서 놓은 게 XY, Z 표색계고, XY, Z 표색계의 X는 R, Y는 G, Z는 B를 나타내는 지수고, 얘네들은 어떤 플러스의 개념만 표시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한 색의 감각, 그러니까 LAB처럼 얘네들은 서로 어떤 수치를 보고도 그게 어떤 색상, 명도, 채도인지를 서로가 비슷하게 알기가 좀 난해하다,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조명이라든가 모니터 이런 데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 뭐 서로 뭐 색차값을 통해서 뭐 구분하고 이런 목적은 아니었죠. 그래서 나온 게 YXY라는 거예요. Y라는 것은 명도고 XY는 색도. 색도라는 것은 색상과 채도를 표시하는데, 기본적인 그래프의 이쪽은 X, 이쪽은 Y. 그래서 우리가 시감각, 그러니까 표준 관찰자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감각을 기준으로 해서 색을 분광 측색기로 측정해 보면 빨주, 노초, 파란 봄마다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색값들이 있더라.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게 색도도라는 게 된다. 그러니까 가운데부터 바깥으로 여기에 C점, C, 백색점을 기점으로 멀어질수록 바깥으로 나갈수록 채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맨 끝으로 돌아가는 애들은 우리 스펙트럼이죠. 색상들을 표시한다라는 거. 그리고 가운데에는 백색점이고 바깥으로 나가는 궤적선은 뭘 나타낸다? 색온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얘네 둘은 좀 난해하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사용하기에 난해하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어떤 그 표색계를 보고도 대충 이런 색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 표준 표색계가 LAB다. L은 뭘 나타내는 거냐? 명도다. A는 뭐다? 에어플레인은 빨라를 표시하고 B는 높아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LUV는 뭐냐? 마찬가지로 L은 명도고 UV는 색도. 우리 YXY와 비슷하죠? 근데 U와 V로 표시를 한다. LCH는 뭐다? 명도와 채도와 색상으로서, 색상은 각도를 표시한다. 레드는 0도, 90도 Y, 180도 G, 270도 B. 가운데를 백색으로 하고 무채색이죠. 멀어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LAB,
LUV, LCH인데 love, rich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CH는 rich, LUV는 love 이렇게 하는 거죠. LAB가 돈이 많은 rich면 사랑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CI 표준 표색계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도 풀어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 LAB는 이후에 우리가 실기 시험 볼 때도 통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이 표준 표색계입니다. 그래서 측색기로 측정을 하면 거의 대부분, 물론 LAB 표시한 이 값을 먼셀 표색계로도 바꿀 수 있고 또 XYZ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XYZ 표시는 여러분들이 이게 색을 이렇게 추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난해하다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재 보면 LUV에 관련한 그 색차 공식이 있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LAB랑 L 색차, U 색차, V 색차 뽑아서 제곱하고 그거에 대해서 루트를 씌우거나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하튼 그렇게 해서 우리 뭐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번째 표준색에서의 혼색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어렵나요? 어려우면 좀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론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어떻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혼색계에 이어서 현색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점점 더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렵다는 느낌이 계속 생길 거예요. 지치기도 할 것이고, 또 막 전문적인 용어도 나오고, 양이 많다는 느낌 때문에 헷갈리고 막 이럴 텐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치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워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극복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내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딱 반이 왔으니까요. 네, 여러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